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용돌이가 확장되면서 동부에도 심한 한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플로리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매우 심각한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젯블루 항공기의 랜딩 기어 안에서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둔기를 휘둘러 80대 한인 시니어를 사망케 한 용의자가 노인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일 뉴저지 해링턴 파크 타운홀에서 준 정 시장의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모든 가정 평균 세액공제 금액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교통 혼잡세를 피하려는 일부 운전자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범죄와의 싸움을 공언한 뉴욕시에서 또다시 지하철 내 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북극을 둘러싼 매우 찬 공기의 흐름인 극소형 도리가 확장되면서 동부에도 심한 한파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달 내내 뉴욕 뉴저지 일원에도 혹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약자는 추위에 대비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뉴욕시 인근의 최저 기온은 화씨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번 겨울 날씨는 극지방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로 인해 매우 추울 것이라며 매일 아침 최저 기온이 화씨 20도 중반까지 내려갈 것이고 이런 상태는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와 중부 뉴욕, 핑커레이크 등 뉴욕주 일부 지역에는 위험할 정도의 낮은 기온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극한의 추위에 대비하라며 겨울 폭풍 경보와 겨울 날씨주의보 등이 내려졌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이번 한파는 로키 산맥 동쪽의 노던 플레인스,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노스 다코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중서부, 남부, 동부 등 미국의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를 포함한 남동부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심한 한파와 찬바람이 닥칠 것으로 전망되며 가장 남쪽인 플로리다 반도에서도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한편 동부와 중부를 폭풍이 덮치면서 역대 가장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워싱턴 DC에는 약 13cm 상당 눈이 내려 2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기관은 폭설로 휴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미 여객철도공사 엠트랙에 따르면 북동부 노선에서 40편이 넘는 열차 운행이 취소됐습니다. 워싱턴 DC와 보스턴을 오가는 고속열차 노선 중 12개 이상이 전체 또는 부분 운행 중단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플로리다 팜비치의 머라라고 리조트에서 대선 승리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매우 심각한 과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편입하기 위한 경제적 압력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문제를 유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 나라에 심각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반대와 함께 트루도 총리에 대한 찬사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참모들은 그린란드를 방문해 섬 주민들이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고 미국에 합류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덴마크 총리는 이를 반박하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젯블루 항공기의 랜딩 기어 안에서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항공사는 이들이 어떻게 항공기에 접근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젯블루 항공사는 화요일 뉴욕시에서 플로리다로 비행한 항공기 랜딩 기어 안에서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대변인은 더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시신은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 비행 후 점검 중 랜딩 기어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최근 뉴욕의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1801번 항공편을 운항했으며 이 항공기는 밤 11시 이후 포트 로더데일에 착륙했다고 FlightAware.com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항공기에 접근한 경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 상황은 매우 가슴이 아프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최근 둔계에 의한 외상 후유증으로 80대 한인 시니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을 폭행한 용의자는 노인의 아들로 알려져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라 록신 LA 카운티 검찰청 공보관은 82세 한인 남성 경장 씨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 56세 장준석 씨는 숨진 장 씨의 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장 씨는 현재 살인 미수 및 시니어 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앞서 용의자 장 씨는 지난해 11월 1일 부친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공격을 당한 아버지 장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양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용의자는 이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부친 장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11분쯤 클레어먼트 지역 사우스 인디언 힐 블러바드 500번지 인근 양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실국은 장 씨의 사망은 살인에 의한 것이며 사인은 둔기에 의한 두부 외상 후유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클레어먼트 경찰국 에디 로멜리 형사는 숨진 장 씨는 둔기 공격으로 인한 두부 외상 후유증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장준석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를 용의자로 체포한 후 숨진 장 씨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은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4일 뉴저지 해링턴 파크 타운홀에서 준정 시장의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해링턴 파크에서 준정 시장이 취임식을 통해 정식 취임을 알리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언제나 헌신하고 소외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정 시장의 취임식에는 민주당 소속인 폴킴 팰리세이즈 파크 시장과 공화당 소속 박명근 잉글루드 클립스 시장이 참석하는 등 초당적으로 한인 정치 리더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정 시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해링턴 파크는 작년 6월 폴 홀셔 전 해링턴 파크 시장이 타계하면서 후임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준정 시장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해링턴 파크 최초의 한인 시장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정 시장은 이미 2011년부터 해링턴 파크에서 시의원 5선에 성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많은 성원을 받아왔으며 2017년 버겐 아카데미 교사가 한인 학생을 인종차별한 사건 발생 때와 그리고 작년 7월 빅토리아이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모든 가정의 평균 세 공제 금액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녀 한 명당 $1,000의 세 공제를 제공하고 특히 4세 미만 어린 자녀에 대해서는 세 공제 규모를 3배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2025 주정연설을 통해 자녀 세 공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에 거주 중인 275만 명의 어린이를 상대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것으로 뉴욕주 모든 가정 평균 세 공제 금액을 2배로 늘리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개회관이 160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세 미만 자녀는 한 명당 $1,000, 4세에서 16세 자녀는 최대 $500의 세 공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역사상 가장 큰 자녀 세 공제 혜택으로 기존에는 자녀 한 명당 최대 $330의 세 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즉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기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자녀 세액 공제 혜택 확대로 뉴욕시에서 120만, 롱아일랜드에서 35만 5천, 미드 허드슨 지역에서 33만, 웨스턴 뉴욕에서 20만 7천, 핑거레이크에서 18만 자녀 등 총 275만 명의 자녀를 상대로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소득 자격 기준도 확대돼 연소득 2만 불 이하의 가정 역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7만 불인 4인 가족은 매년 최대 $500의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이 승인될 경우 4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25년 세금 보고부터 그리고 4세에서 16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26년부터 확대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교통혼잡세를 피하려고 일부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수정하거나 가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주로 고급차나 최신 차량에서 이러한 방식이 나타났으며 이는 도시의 유령 번호판 문제와 유사합니다. 수정된 번호판은 숫자나 문자를 가리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카메라가 번호판을 정확히 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숫자나 문자를 흰색 페인트로 가리거나 물질을 덧칠해 흐리게 만드는 방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차량 번호판 양옆에 밝은 LED 플래시를 설치해 카메라 상에서 과한 밝기로 인해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운전자는 번호판 숫자를 페인트나 테이프를 이용해 바꾸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이 교통혼잡세가 시행된 이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를 피하려는 시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새로운 통행료가 도입된 이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행료의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오늘 새벽 범죄와의 싸움을 공언한 뉴욕시에서 두 남성이 지하철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새벽 1시경 그랜드 센트럴역 지하철 456호선 업타운 방면으로 가는 플랫폼에서 발생했습니다. 30세와 50세 남성 사이에서 갈등이 극에 치달으며 결국 서로가 팔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아직까지 두 남성 간의 싸움이 왜 벌어졌는지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두 남성이 서로 일면식이 있던 사이인지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사건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력을 행사한 두 남성을 모두 체포했으나 두 사람 모두 아직 아무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체포된 50세 남성은 강도 및 강간 혐의로 수차례 체포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30세 남성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매일같이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 지하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뉴욕시 교통혼잡세 시행으로 인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열차를 이용하면서 폭력 사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전국에 북극 한파가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환자 수가 최소 530만 명이며 이 중 6만 3천 명이 입원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2,7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을 비롯한 40개 주에서 질병 유행 수준이 높음 혹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와 영유아와 노약자에게 특히 위험한 RSV에 감염된 환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구토와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역시 지난달 91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되는 등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뉴욕주 재무부에 청구되지 않은 오래된 은행 계좌, 투자, 상품권, 보험 수표 등 뉴욕주에 귀속된 돈까지 간단한 소유권 검증을 통해 주민들에게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새로운 주법에 따라 뉴욕주 주민들은 우편으로 최대 $250의 깜짝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법은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줍니다. 뉴욕주 주민들은 직접 청구하지 않은 돈이 있어도 새 법에 따라 먼저 돈을 요청해야 하는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시 기프트카드 선물이 빈번한 가운데 충전된 잔액을 빼돌리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에서 기프트카드 사기로 인한 피해는 48,800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2억 2,8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전국은퇴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성인 소비자 중 26%는 잔액이 없는 기프트카드를 선물했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카드사에서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확실한 대응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킹된 카드를 신고하더라도 카드사의 리뷰 절차를 거쳐 새 카드를 보내주기까지는 6개월이나 소요됩니다. 새롭게 보내준 선불 카드조차 해킹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발표한 2024년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영문 운전 면허 경력 증명서는 총 599건, 2023년 발급된 영문 운전 면허 경력 증명서는 1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대략 700건가량이 면허증 교환을 위해 발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총 민원 처리 건수는 48,943건으로 직전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적 이탈 건수는 지난해 총 752건으로 직전해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복수 국적 회복 건수는 지난해 116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